네, 9시 30분입니다. 7월 20일 하여튼 경제TV 개장방송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정말 소망하면서 보자 하도록 불철주야 애쓰는 특급 참모입니다. 자, 수급 한번 적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9시 30분인데요. 자, 네. 12분 전과 큰 차이는 없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부터 보면요. 지금 129억. 아까보다 순매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그대로네요. 0.4% 그대로고 등락 종목 수는요. 아까 지금 319대 상승 종목 319대 하락 종목 535인데요. 그래서 12분 전에 비해서 상승 종목 수가 7개 증가했고요. 하락 종목 수도 30개 증가했습니다. 별 변화는 없습니다. 그 다음 코스닥은요. 아까보다 외국인 순매도가 좀 더 늘었네요. 228억 228억 더 순매도가 늘었고요. 지수는 아까보다 낙폭이 좀 줄었어요. 지금 지수는 0.69% 하락인데 상승 종목 수가 478대 하락 종목 수가 994. 그래서 아까 제가 12분 전에는요, 지수가 0.9% 하락이었거든요. 그러면 상승 종목 수가 좀 많이 늘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개 늘었네요. 하락 종목 수는 한 개 줄었고요. 그래서 지수는 낙폭은 좀 줄었는데, 특별하게 등락 종목 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아마 에코프로 BM, 요게 낙폭이 좀 줄은 모양이네요. 지금은 지수가 시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시장 한번 볼까요? 한미반도체 플러스 났네요. 다들 좀 조용한 분위기고요. 게임주들이 좀 플러스 났군요. 엔터주들도 플러스 났죠. 게임 엔터가 좀 플러스 났네요. 의료기기들도 좀 플러스가 좀 아까보다 늘어난 것 같습니다. 조선주들은 낙폭이 좀 크네요. 방산주들은 지금 혼조권인데 이번에 폴란드와 2차 계약을 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2차 계약을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100% 빌려주는 걸로 1차 때는 우리나라가 70%를 빌려줬죠. 70%를 빌려줬는데 1차 때는 대신에 폴란드가 계약금을 빨리 엄청나게 보내버렸죠. 2차 때는 100% 우리가 빌려주는 건데 지난번에 그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같은 거는 한 85% 빌려주고 전투기를 팔았는데 아마 이번에 2차에는 100% 빌려주고 아마 이것도 빨리 계약금을 받지 않겠느냐 싶습니다만 2차 계약이 규모가 그렇게 예상보다 크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 건설주들한테는 지금은 건설주들이 좀 어렵지만 이 앞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는 우리가 지금 확실히 숟가락을 얹어놔서 우리 이번에 우리나라가 지금 지뢰 제거 장비, 우리나라가 지뢰 제거 장비도 아주 뛰어나거든요. 플라스틱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지뢰 제거 장비를 많이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요. 건설주가 한번 크게 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차 전지는요.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폐배터리 재활용이 움직여서 그나마 괜찮고요. 분리막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엔캠도 다시 상승폭이 커지고 있고 여러 것도 긍정적인 전보 이런 움직임이 돼야죠. 이제 남아있는 게 음극재 쪽은 아직은 근데 아까보다 대주전자주로도 플러스 돌아섰는데요. 시장이 좀 이렇게 돌아가야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양극재만 유리하게 할 근거는 하나도 없다. 다 같이 잘 돼야죠. 자, 그래서 2차 전지 오늘 흐름은 좀 괜찮네요. 제발 좀 이 양극재 몰빵 펀드 영향이 좀 끝났으면 좋겠네요. 아주 비논리적인 흐름입니다. 건설주당은 좀 플러스 나고 폐배터리 얘기 나와서 그런가 인선 ENT도 폐기물 처리 쪽인데요. 조금 플러스가 났네요. 그래서 제가 폐기물 말씀드린 폐배터리 말씀 최근에 요 세미나도 열리고 좀 얘기들이 많습니다. 폐배터리에 대해서. 정부도 폐배터리, 당연히 폐배터리 부분을 지원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는 뭐 간담회 이런 것도 어제는 열린 모양입니다. 자동차는 혼조건이고요. 오늘 AI 관련주들 종목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 요거는 좀 낙폭과대 좀 기술적 반등 성격이 보이고 그리고 오늘 시장 흐름은요. 이 폐배터리 활용 재활용 테마가 네, 야 양극재만 좋냐 다 좋다. 2차 전지 다 좋다.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전해액으로도 다시 가고 분리막으로도 다시 가고 그 다음에 음극재로도 다시 가고 그 다음에 니켈 도구 강판 이런 데도 다시 가고 할지 이게 오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흐름이 합리적인 흐름이죠. 자, 그래서 자 오늘도 지금 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 포스코 퓨처엠 저들이 오늘 좀 조용하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이성을 찾는 모습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야 중심으로 가면서 중요한 게 상승 종목 수가 늘어나야 됩니다. 상승 종목 수가 어제처럼 막 1000개가 넘어가고 이러면요. 네, 분위기 싸하죠. 이제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가 847개, 하락 종목 수가 조금 줄어들었네요. 자, 이게 시장이 좀 선순환하는 모습인데. 자, 그러면요. 오늘 움직이니까 성일 하이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시장이 어떤 새로운 동력이 될지 365, 340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매매하든 안 하든 움직이는 종목을 아시면 감각이 생기거든요. 성일 하이텍. 자본금 58억 예쁘네요. 자본금 사이즈 좋고 재무구조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국내 최대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고요. 이 회사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황산, 코발트, 황산, 니켈 이런 게 뭐냐면 코발트를 어떻게 추출하느냐 문제입니다. 니켈을 어떻게 추출하느냐 황산을 넣어서 황산 코발트 형태로 추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발트와 니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리튬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리튬은요 아직 우리나라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배터리에서 리튬을 제대로 추출하는 기술 이거는 다 이게 그냥 뽑는다고 뽑히는 게 아니고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들은 영업이익률을 잘 따져 보셔야 돼요.
기술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회사가 다른 회사하고 차이는 블랙 파우더를 직접 만든다는 겁니다. 블랙 파우더를 전 처리 공정으로 말 그대로 끄면 뭐 제라 그럴까요? 그래서 배터리를 해체하고 여기서 뭐 빼낼 거 빼내고 이것저것 빼내고 나머지를 네, 그 분쇄해 버리죠. 이게 블랙 파우더인데요. 이걸 국내 유일하다 하는 겁니다. 세비캠 같은 거는 블랙 파우더를 사오죠. 그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 습식 재련, 여기서 이제 습식이라는 게 이게 케미칼 과정이거든요. 케미칼. 여기서 황산도 넣고 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성일 하이텍은 블랙 파우더를 뭐 헝가리, 말레이시아, 헝가리 이런 데 있다 보니까 유럽의 폐배터리 재활용 이런 얘기 나오면 성일 하이텍이 제일 먼저 부각이 되고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 스크랩이라든지 하고 국내 블랙 파우더 이런 걸 한 다음에 국내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해 시설이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지난번에 독일에서는 이 블랙 파우더 공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환경 문제 때문에 좀 제대로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렸는데요. 이것도 새만금에도 당연히 군산 공장이 새만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리사이클링 파악 전처리 공장 블랙 파우더 여기가 이제 수작업이 많습니다. 그 인력이 많이 필요하죠.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나쁘게 말하면 뭐 쓰레기 처리 공장 정도 되니까 상당히 좀 쉽지가 않죠. 그 다음에 하이드로센터 여기 구처리 공장에서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다. 결국은 이 회사는 말씀드린 대로 일관 구조를 다 갖고 블랙 파우더도 자체 생산하고 이렇다. 그 다음에 SK하고 같이 이제 리튬을 리튬 추출하는 것.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2017년부터 리튬을 수산화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을 2017년부터 개발해온 지 오래됐죠. 그래서 내년에 앞으로 2025년에 국내에서 이 기술을 개발 완료해서 가동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25년 참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일 하이텍은 전 공정을 다 보유하고 있다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또 하나가 삼성그룹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다. 13.8% 가지고 있어서 이 회사는 삼성의 SDI와 주로 거래를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비캠은 LG하고 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삼성 SDI 쪽입니다. 성일 하이텍이 이런 점이 있군요. 그래서 최근에 실적 업데이트, 제가 1분기 실적은 업데이트 안 했는데 1분기에도 좀 가장 좀 돋보였습니다. 폐배터리 업체 중에서. 그래서 1분기 실적을 업데이트한 제가 자료도 리포트도 곧 업데이트해서 올리겠는데 그래서 성일 하이텍이 뭐 다른 성일 하이텍만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2차 전지 업체들이 4월 초순에 고점을 찍고 지금까지 한 석 달 이상 동안 지루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제 요 지금 장성은 상당히 야무지게 올라가는데요. 지금 올라가는 배경은 최근에 폐배터리 관련해서 여러 행사들이 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인데 장기적으로는 뭐 아직은 자동차에서 폐배터리가 별로 나오지 않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성이 뭐 확실한 회사다. 그 중에서는 성일 하이텍이 가장 지금 두각을 내밀고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폐배터리 테마 온다 하면 최우선으로 성일 하이텍부터 공략한다. 이런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상 핫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차 전지는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엔캠도 상승폭이 커지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쪽으로 좀 가나요? 양극활물질, 양극재만 있는 게 아닙니다. 했는데요. 네. 첨보도 움직이고, 나노신소재도 플러스 났네요. 음극재 쪽도 이제 플러스가 더 늘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이 괜찮네요. 그래서 지금 제일 돋보이는 게 폐배터리 재활용 쪽이 제일 돋보이고, 폐배터리 재활용 쪽이 제일 돋보이지만,
지금 이제 분리막 쪽도 제가 분리막도 내년 정도부터는 쇼티지가 나는 단계로 접어든다. 제가 말씀드렸다. 엔캠도 좀 불렀습니다. 그래서 분리막과 전해액은 IRA의 최대 수혜주다. 근데 IRA가 3월 31일 날 발표되는 바람에 2차 전지가 4월 초에 다 고점을 찍어서 IRA가 주가에 별로 반응이 못 됐죠. 그래서 만약에 다음 2차 전지 랠리가 오면 IRA로서 분리막과 전해액, 리튬염 이쪽이 돋보일 거다 제가 전망을 해드리고 있는데 한 2차 전지 다음 랠리가 올지 그다음에 지금 오늘은 폐배터리 그다음에 실리콘 응급제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니켈 도금 강판 자, 뭐 그동안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요. 이런 종목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그 사이에 득산테크피아, 캠트로스, 에코앤드림 이런 종목은 개성이 충분히 강한 종목들입니다. 나름 내용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 좀 더 보시고 하이드로리튬, 리튬 포스는 공급 계약을 제가 여기에 초점 맞고 과연 공급 계약이 나오느냐 우리끼리 좋아서 뭐합니까? 남들이 알아줘야죠. 남들이 알아주려면 이제 공급 계약이 나와야 된다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오늘의 2차 전지의 양상은 상당히 합리적이다. 어제까지는 완전히 그냥 난장판이었는데요. 오늘은 좀 합리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 그래, 미래에셋 펀드를 만든다면요.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좀 고루고루 다 좋잖아요. 고루고루 담은 펀드를 만들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특정 양극재지만 70%, 80%씩 담아서 이렇게 결국은 투자자들이 다 피해를 볼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차화정 때도 그랬듯이 또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거예요. 제발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맥켈라님, 리튬 포스가 폐배터리 어디서 공급받을까요? 그런 얘기를 아직은 너무 이렇지 않을까요? 아직 국내에서는요, 폐배터리 사업을 하려면 힘듭니다. 왜냐면 국내는 그 폐배터리 사업은 이제 환경부로부터 인허가 받을 게 많아요. 한 4년, 5년 걸립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폐배터리의 면허를 가진 폐기물 처리 면허를 가진 회사와 협력하든지 아니면 해외에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배가줄이는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불량품들도 많죠. 알버말 같은 경우도요. 수산화 리튬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 만들다가 불량도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양극재 만들다가도요. 불량이 꽤 나옵니다.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게 정말 결국 제가 계속 수율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수율. 배터리를 안 해본 회사들이 뭐 현대차가 배터리 만들면 되지 않나요? 네, 쉬우면 했겠죠. 네,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제 손흥민 보고 네, 메이저리그 가서 투수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칫 온도라든지 잘못되면 금방 불량이 납니다. 그래서 파나소닉도 일본의 파나소닉도 그 테슬라 처음에 21700 배터리도요. 이거 수율 잡는데 2년 걸렸다. 80% 정도가 돼야 손익 분기점이 되는데요. 이거 잡는데 2년 걸렸다. 파나소닉은 배터리만 만들어 건전지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도 수율 잡는 게 이렇게 힘들다. 네. 그래서 이 제조 과정에서 불량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9시 49분인데요. 유가증권 외국인이 순매수로 들어왔었습니다.
지수는 좀 변화가 있어 보이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큰 변화는 없네요. 자, 보겠습니다. 20분 지났는데요.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186억 매수를 했는데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수는 0.2% 하락하는데 20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상승 종목이 326대 하락 종목이 527인데요. 20분 전에 비해서 상승 종목 수가 7개 늘었고요. 하락 종목 수는 8개 줄었네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수 낙폭에 비해서 역시 하락 종목이 지금 역시 많은 편입니다. 코스닥은요. 아까보다 지금 외국 1,800억인데요. 270억 더 팔았습니다. 근데 1,800억 정도 팔았으면 오늘 팔 만큼 팔은 것 같아요. 이제는 오후장에는 좀 순매도를 줄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지수는 0.2% 지수는 많이 줄었네요. 그런데 등락 종목 수는 487, 상승 종목은 하락 종목은 992. 그래서 상승 종목 수가 9개 늘었고요. 하락 종목 수는 2개 줄었네요. 별 변화는 없습니다. 아까보다 지수는 아까는 0.7%였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는 낙폭이 줄었는데 하락 종목 수는 여전히 많다. 이걸로 봐서는 에코프로 BM 이게 낙폭이 줄어서 지수는 줄었다. 지수 낙폭은 줄었다. 하지만 시장에 별로 영향가는 없더라. 이게 시장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 M,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 미꾸라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을 흐리는 이런 이들이 낙폭이 준다고 해서 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절실한 거는 상승 종목이 늘어나는 건데, 자, 오늘 엔캠이 다시 올라가는 건요. 자, 오늘 엔캠이 상승이 좀 돋보입니다. 어제 하락은 정말 제가 쳐다보면서 이게 무슨 장이야 싶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움직여주네요. 자, 엔캠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엔캠 한번 살펴드릴게요. 348, 370인데요.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특정 종목이 좋다 이런 걸 떠나서 2차 전지 소재는 전반이 다 좋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물론 펀드 메이저들이 안 듣겠지만 특히 펀드 메이저 혹시 미래에셋이나 삼성에 그 펀드 대빵에 계신 분이 있으면요. 제 방송 좀 듣고 정신을 좀 차리십시오. 제가 그분보다 제가 이제 나이가 많겠죠. 제가 경험도 많고 원로인데. 자, 엔캠 79억입니다. 자본금이 이쁘네요. 재무구조 괜찮습니다. 자, 긍정적 관찰이다.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좀 지켜봐도 괜찮다는 뜻이고요. 제가 시황에 따른 매매 이런 투자 의견은 단타라고 그냥 빨리빨리 매매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 회사는요. 세계 4위 전해액 당연히 국내 최대죠. 일렉트로라이트 회사고요. 지금 한국, 중국, 폴란드, 미국 다 공장이 다 지금 미국을 굉장히 미국 조지아 공장 지금 굉장히 정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제가 뭐랄까 전해액은 우유 같다 그랬죠. 갓 나온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메이커들은 갓 나온 전해액을 갖다 줘 이랬습니다. 그래서 공장 바로 옆에 붙어야 되는데 IRA가 돼버리니까 이제 미국에서 지금 이 전해액은요 이게 컴포넌트가 돼버렸잖아요. 컴포넌트로 규정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됩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주공산이죠. 미국 시장, 북미 시장은 무주공산이 아니고 이걸 지금 다 감당을 해줘야 되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북미에 지금 짓는 게 벌써 500기가와트 시 정도 되거든요. 이것만 감당하였다면 50만 톤 생산, 50만 톤이 공급돼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우리 공장 가동률이 100%가 되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한 80만 톤 정도의 생산 시설을 북미 공장에 갖춰줘야 50만 톤 공급이 가능하다.
엄청난 물량을 지금 공장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지어보기에는 SK온도 있지만 LG도 있고요. 다 삼성도 해야 되겠죠. 이제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올 1분기 영업이익률이 좋죠. 2분기도 제가 좋을 거라 말씀을 드렸죠. 2분기도 영업이익률이 10% 안팎으로 나올 거예요. 하반기는 더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반기는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네, 얼티엄 셀 쪽으로 많이 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IRA에 따라서, 네, 컴포넌트로 부품을 지정받아서, 네, 북미에서 제조가 돼야 된다. 중국의 틴치 같은 거는 세계적 회사죠. 틴치 회사는 영업이익률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게 양극재를 지금 제가 뭐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지금 너무 양극재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바로 잡아드리려고 하는데요. 양극재는 원재료값, 금속 가격이 70%입니다. 70%. 결국 나머지 30% 가지고 네, 지지고 뽑고 월급도 주고 세금도 내고 전기요금도 내고 수도요금도 내고 네, 은행 이자도 내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극재는요.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만큼 박한 거죠. 경쟁도 치열하고. 중국의 틴치는 전액 회사 영업이익률 30%가 넘습니다. 캡캠이 지금 LG에 주로 공급을 하는데 이제 이런 거 다 안 되겠죠. 엔캠이 이걸 다 감당을 해야 될 상황이다. 그래서 생산 능력을 확 늘리고 있는데 특히 미국의 조지아에 공장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국내 유일한 공장이죠. 국내 업체 중에. 공장을 지으려면 이것도 케미칼이니까 인허가가 많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아요. 어쨌거나 이거 지금 이것도 굉장히 프리미엄 요인이고요. 그 생산 능력을 지금 작년에 95,000톤에서 올해 지금 거의 30만 톤을 늘리고 내년에는 거의 90만 톤, 지금 10배를 늘리고 있어요. 10배를 늘려도 감당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 이 회사 매출을 보면 올해가 1조입니다. 1조, 올해가. 성장성이 96%죠. 매출 성장이 굉장히 뛰어나죠. 올해는 영업이익률이 한 10%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 회사가 또 장점이 뭐냐. 앞서서 틴치라는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왜 30%입니까? 하면요. 틴치는 리튬염을 자체적으로 내재화하고 있어요. 리튬염이 이제 육브라인산 리튬이죠. 근데 이 엔캠도 이번에 중앙 DNM을 통해서 이게 리튬염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만금에 지금 2만 톤 공장을, 연산 2만 톤 공장을 합재 착공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캠도 이제 리튬염을 내재화한다면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점을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성장성도 뛰어나지만, 네. 그래서 지금 이 소재 조 단위 매출을 하잖아요. 조 단위 매출을 하고 영업이익률도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한다면 제가 이 종목은 앞으로 2차 전지 장세가 다시 온다면 그 매력도는 거의 선두권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별로 반영이 안 됐는데 왜냐하면 좀 이 회사가 단점이 있다면 이 대표 오정강 씨가 별로 평이 안 좋다 그럴까요? 뭐 주가가 안 올라가면 평이 나쁜데요. 그래서 IPO한 자금으로 예전에 광물한 회사를 한번 투자를 하는 바람에 야, 너 지금 IPO한 자금으로 뭐 이런 데 투자하냐 이래가지고 좀 안 좋은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또 주가가 상장하고 한 번도 좋은 시절이 없어요. 이 시기에 상장한 회사 다 그래요. 아이테크놀, SK 아이테크놀, WCP 이런 종목들도 다 비슷한데 이렇게 주가가 안 올라가니까 네, 뭐 좋은 얘기가 나올 게 없죠. 그런 점 때문에 주가가 좀 못 오르고 있는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많이 달라졌죠. IR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삼성이나 미래에셋의 2차 전지 소재 펀드 같으면 이런 종목 당연히 많이 담아야죠. 저 같으면 한 5% 정도는 담아야 된다고 보는데 안 담았죠. 네, 참 공부 좀 하십시오. 제발 좀. 자, 그래서 뱅캠은
항상 머릿속에 넣으면 최매력주, 최선도주 중에 하나다. IRA의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고 분리막보다는 오히려 더 수혜폭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중앙디에는 플러스 났네요. 네, 이상 핫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차 전지는요, 오늘은 제가 또 우리 정현님 프로그램 CEO님께 특급 참모로서 또 역할을 제대로 해드린 것 같은데요. 흐름을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이 폐배터리 재활용 이 종목들에서 분위기가 이제 엔캠, 중앙되는 리튬염. 자, 첨보도 하반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음극재 쪽도 다 올랐네요. 그래서 우리 애청자님은 다 이 논리적으로 다 업황이 좋아지니까 상승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 미래 정말 유감스럽습니다만 이런 종목도 다 담아야 돼요. 제이어도 담고 이녹스도 담고 말이죠. TCC 스틸도 담고. 네. 자, 그래서 다 논리적으로 충분히 오늘은 합리적인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이런 분위기가 오늘 기대하는 것은 상승 종목이 좀 많이 늘어나는 장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현재 상승 종목, 또 하락 종목이 1000개다. 지금 여전히 투자자들은 냉랭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래서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요. 오늘 이쪽으로 AI 관련주들이, 장비주들이 반등을 하고 있으나 이쪽은 제가 볼 때는 따라가기에는 지금은 좀 리스크 크다. 잘못하면 1년 농사 한 번에 말아먹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쪽은 그냥 주주님 잘 되십시오 정도로 보시고요. 2차 전지 부분이 오늘 다시 합리적인 흐름이 되고 있다. 그래서 다수혜를 보는 종목들이 개성 있는 종목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분위기가 전반적인 시장의 투자 심리 회복으로 이어질지 그 점에 초점을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영호님 유안타 8호 유안타 8호 네, 8월 유안타 8호가 네, 뭘 크게 안 빠지는데요. 네, 그래서 유안타 8호가 아마 8월 18일부터 9월 8일인가까지 거래 정지일 거예요. 합병을 위해서. 그래서 아마 그 전에까지는 제법 오를 걸로 저는 봅니다. 거래 정지 전에. 그럼 이때 파시든지 아니면 그냥 상장되고 합병되고 나서 이때 파셔도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스스로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자체가 시가총액이 싸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엔 거래 정지 전에 좀 더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도 오늘 좀 낫네요. 지금 보니까 네, 제가 늘 또 강조드린 지노믹 트리도 공개를 들고 있거든요. 지노믹 트리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바이오주는요. 오스코텍, 알테오젠, 네고캠 바이오, 지노믹 트리 요건 네 종목 정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들은 혹시나 사서 물리더라도 회복할 가능성이 충분하고요. 그 외에 지금 AI, 의료 AI 관련된 뷰너, JLK 뷰 이런 종목이 루닛이 강세인데 요거는 제가 루닛은 리포트가 있고요. JLK 뷰너 이런 종목은 제가 추가적으로 또 분석해서 제가 앞에 리포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좀 뭐랄까 시장이 조금 이승을 찾는 것 같아서 반가운데요. 이제 남은 시간은 말씀드린 2차 전지 저 분위기가 시장 전반의 상승 종목이 좀 늘어나는 쪽으로 전개되는지 그쪽에 초점을 맞추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쟁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절대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주식이라도 절대 결혼하시면 안 된다. 미래에 대한 내가 그 회사에 대한 내용을 알고 미래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필요하지만 단기나 중기적인 포트폴리오 변화 이런 건 충분히 합리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주식 투자는 카멜레온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시간은 장중 속보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내일 불금 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특급 참모 특급 브레인 하태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